오늘 0시에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북한에서 심야 열병식이 진행이 된 건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 73주년을 맞아 열린 심야 열병식. 이 열병식에서 낙하산 병들은 강화 기교를 펼치고 부채살 대형의 전투기들이 축포탄을 쏘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만 하고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상과 달리 새로운 무기 체계 공개는 없이 오토바이와 트랙터 등을 동원한 기계화 종대와 함께 불세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들만 선보였다고 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심야 열병식, 글쎄 뭐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색적이긴 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저 사진이 여러 장 공개가 됐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모습보다 조금은 글쎄 이게 야위였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좀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몸이 불어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 위험이 있다라고 보세요. 하는 약간 보도도 턱선이 있었잖아요. 조금 옛날보다는 맞아요. 드러났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살이 좀 빠진 모습인데 네네. 아무래도 건강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좀 몸이 아프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 그렇죠, 이제 네.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다리에도 부담이 되고 무릎에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 정주행이라 그래서 5년, 10년 단위로 이런 이제 정권 수립 행사를 할 때는 보통은 열병식을 해요. 근데 이게 73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10년 단위가 아닌데도 열병식을 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안 하는데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안 했어요. 보통 이제 저는 열병식하면 김정은이 연설을 하거든요. 아, 연설을 네. 안 했다는 점도 특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재래식 무기는 등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열병식 하면 새로운 무기를 뭐가 개발하냐 이게 관심이 뭐 많거든요. 최신식 무기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어허. 재래식 무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트랙터가 끄는 122mm 포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내부 결속이 목적이었지 않았나. 대외 과시용이라고 했다고 하면 최신 무기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연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양옆에 언뜻 봐도 앳돼 보이는 뭐 많아요. 초등학생은 될까요? 초등학생 되는 남녀 이 아이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가 심야 0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자야지 애들이. 그런데 왜 북한은 심야 열병식을 하는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예전에는 심야에 안 했어요. 김정은이 정권 잡고 세 번째인데 처음이 언제였냐면 작년 10월 10일. 당 찬 건 75주년, 그러니까 5년 정주기 전에 그때 한번 처음으로 심야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한 번 했던 게 올해 1월 14일에 그때 논란 많았어요. 그 추운 날 새벽 0시에 그때가 1월 저때가 14일. 보네요. 저 두꺼운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저 두꺼운 옷.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하고 기다리는데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네. 그때 논란 많았거든요. 이게 1월 14일 날 노동당 8차 대회 때 기념해서 열병식을 했었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추측입니다만 김정은이 정권 잡고 나서 이 시작하는 첫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건 며칠인데 시작하는 게 0시잖아요. 아. 그 시점에 한다. 이건 아마 이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제 저렇게 인민들은 얼마나 고민을 힘들겠습니까? 저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희 김정은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과 본인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동원된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는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아이다가 닥쳐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는 멕시코에도 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 지역에 7.1,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허. 그 상황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구조물 잔해에 깔려 아이고. 저렇게 모두 파손됐습니다. 세상에. 이 강한 진동에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쓰러지는 가로등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어머, 사고도 어떡해요,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지진의 여파로 정전까지 발생했는데요. 160만 명이 사는 곳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멕시코 중부에서는 폭우에 따른 홍수로 병원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산소호흡기가 작동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환자 1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사실 양재민 변호사님 우리는 물론 우리도 이제 지진 피해가 나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7.1이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이제 지진이 발생한 곳이 아카풀코 남서쪽 11km 지점인데 네. 여기서 322km가 떨어진 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진도 250차례 이상 지금 발생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160만 명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 이유에 대해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설명하기로는 진원의 깊이가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일반적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보다 굉장히 그 진원지가 얕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진에 따른 그 흔들림이 더 심했고 피해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뭐 설명해 주신 보면 이 지진을 피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또 차량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아이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피해가 더 컸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였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1985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1만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대우각성을 해서 지진 시스템, 경고 시스템을 아주 대폭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날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몇 초 전부터 도시 전역에서 스피커에 사이렌 소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성 경고가 나온 다음에 음성 경고 피하라 이런 경고가 나와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흔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네. 제대로 고친 외양간을 잘 유지한다면 다음 소들은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번 지진 사고 관련해서 외신 보도를 좀 접하다 보니까 뭐 9월의 저주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유난히 9월에 멕시코에서 대규모 지진이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이번 지진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 남부 치아파스에서 규모 8.2 지진이 발생한 날과 같은 날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리고선요 같은 해 9월 19일에는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던 그런 규모 7.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인 1985년 9월 19일에서도요. 멕시코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공포심이 심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근데 앞서 인명 피해 중에 정전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셨던 분 중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최지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오전 6시경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 침수가 되면서요. 정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정전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료기기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겠네요. 특히 산소호흡기가 작동이 중단돼 버린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보통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작동을 안 됐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사고가 나서 같이 작동을 안 했던 건 잘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작동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중증 그거는- 환자 같은 분들. 그렇죠. 그럼 그건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결국 환자 17분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달고 주의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17분 중 가운데 15명에서 16명 정도가 코로나19 환자인 아이고, 것으로 알려지고 세상에. 있고요. 또 환자 7명이 사망으로 매우 슬프다고 하는 대통령의 담화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멕시코 전역이 침울한 상태, 침통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사고, 수습, 지진 이후에 이 수습 복구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낮 서울 가양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가양대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에 보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요. 세상에. 이 화물차가 들이받은 도로 표지판과 가로등이 이 가양대교 아래에 있는 올림픽 대로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아이고 저기 합니다.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어이구. 짐칸에 가득 실려있던 물건 일부도 가양대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허허.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되면서 아마 어제 이 구간 이용하셨던 분들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기울어진 화물차를 무사히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지인분이 저 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천만다행입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사고 난 화물차는요, 재활용 쓰레기를 실은 5톤 규모였습니다. 이 중심을 잃고 조수석 쪽으로 쓰러지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양대교 난간에 걸쳐진 건데요. 화물에 실린 재활용 쓰레기가 가양대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작업자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 역시 큰 부상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 차량 3대를 동원해서 넘어진 이 화물차를 견인을 했는데요. 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시 반이거든요. 사고 난 게 굉장히 아이고, 밝죠. 네.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져서 3시 10분 정도 돼서야 진출이 가능해졌고요. 경찰은 화물차가 구분 도로를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도로 구조, 구분 도로 탓에 일어났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차후에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요. 글쎄요. 이 사고를 아찔한 사고로 말해야 될지 아니면 애매한 사고로 말해야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막이 숨겨져 있는 사고의 현장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면 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천천히 후진하는 테슬라 차량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누가 봐도 어색한 포즈로 스스로 자동차에 몸을 부딪히고 그대로 바닥에 놔둔 발까지 거죠. 올려요. 헐리우드 액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표정은 아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남성 허리와 다리, 목 통증을 호소했지만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차에 치인 분이 이렇게 놔둔 걸 가지고 지금 뭔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자가 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제 아서 베이츠라는 남성인데요. 네. 이 차량이 나를 친 다음에 도주했다라고 뺑소니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남성의 말을 듣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결국 확인을 해봤는데 저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저 남성이 달려와서 일부러 고의로 차에 부딪힌 거고요. 실제로 저희 얼굴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운전자가 시선이 다른 쪽으로 쏠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바꾸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 남성이 저렇게 고의로 사실은 뭐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경찰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시인을 했고 결국에는 체포됐고요. 또 허위 신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액션을 한 사람 아서 베이츠라는 사람이잖아요. 아유 진짜 아서라 아서. 진짜 저런 행동 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근데 또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눈앞에 좀 거울을 들여다보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뉴스파이터에 나오고 있는 걸 알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의 한 여객기의 내부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이해할 수 없는 어머. 짐승 소리를 내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합니다. 어머. 그마저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보름달 뜬 거예요? 이 남성이요 급기야 기장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에 놀란 한 승객이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남성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나온 어떤 불만이던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행기 내는 일단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watching the guy because we were unsure what was happening, and I just thought, in case something does happen here, I want to record this. Get up out of his seat. That really put other people, kind of on edge. We didn't know what he was.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이런 행동은 난동일 텐데 진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거는 진짜 중범죄 같아요. 엄청나게 중범죄죠.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경찰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 문제에 해당 승객을 체포를 했고요. 목격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무원들이 아주 최선의 노력으로 상황을 잘 해결해줘서 우리는 좋은 훌륭한 승무원을 둔 비행기를 타서 행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
올 들어서만 저런 그 난동을 부린 승객이 4,000명이랍니다. 세상에. 근데 그 가운데서 3,000명이 마스크 관련된 일이에요. 아까 그 승객처럼요. 네. 그래서 이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압감이나 강박감을 느낀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아하,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얼마나 중범죄냐 하면 네. 연방항공국에서는 난동 부리다가 규정 어기는 승객들은 무관용 원칙을 따르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혹은 기소가 돼서 항공기를 절대 탑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아이고 저렇게 막무가내인 남성 봤더니 아우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어요. 마음의 평화 좀 찾고 싶은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유토피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땅값 상승으로 이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사막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막에 과연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면 영화에서만 보던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요. 우와. 고층 타워에는 저렇게 물 저장고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흙이 없는 물과 또 비료만으로 재배하는 그런 수경 재배 농장도 사실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영화 속에 뭔가 미래 도시 같게 그러니까요.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월마트의 전 임원이자 억만장자인 마크 로어가 네. 이 미국의 사막 지역에 건설 예정인 텔로사라는 이름의 대도시입니다. 실제 계획 중인 것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건축물이 녹지로 이렇게 덮인 친환경 디자인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이라든지 식량, 에너지를 도시 전역에 분배하겠다라는 야. 구상으로 저렇게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멋지긴 멋져요. 근데 이 집안이 단단한 이 땅 위에 저런 도시를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사막에 어떻게 저걸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진짜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억만장자 정도 되니까 저 정도 포부를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40년 내에 인구 50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친환경 기술이 대거 도입되는 이 신도시의 면적은요. 약 15만 에이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의 면적 정도 됩니다. 와. 그런데 뭐 만드는 건 좋은데 돈은 어디서, 재원은 네.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460조. 이것도 딱 와닿지 않으시죠? 한국의 올 한 해 예산이 본 예산이 558조 정도 되거든요. 와. 거의 1년 한 국가의 예산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억만장자가 그 돈을 다 대느냐,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민간 투자와 독지가 지분,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어디에 건설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타 혹은 네바다, 텍사스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내에 건설한다는데 제가 저거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이거는 못 살 것 같은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열정과 체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 프랑스 파리에 60대 스파이더맨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정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의 한 빌딩. 보기만 해도 높이가 까마득하죠. 그런데 187m 어머. 높이의 이 빌딩 위쪽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 분들인가 싶기도 한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빌딩 창문에 매달려 있고 청소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프랑스의 스파이더맨 알랭 로베르 씨와 그의 후배들이었는데요. 어허.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 코로나19 백신 패스, 즉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에 반대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날 60세의 로베르 씨와 후배들의 빌딩 등반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야, 근데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저 스파이더맨들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one of my childhood heroes. He's a huge inspiration. So obviously, it's a big, it's an honor, you know, it's an honor because I've been watching Alain Robert when I started climbing when I was like 8 years old, and at this time I didn't even think I could
even meet. Yes, everything is depending on remaining fit. So it means that I am not seeing any obstacles about climbing at the age of 70, even maybe 70 plus.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맨손으로 오른 것도 놀라운데 일단 저분들의 나이가 정말 더 놀랍습니다. 최재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60대 나이에 아무 장비도 없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죠. 노베르 씨 같은 경우에 저기만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고층 빌딩도 등반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약 150여 개 고층 빌딩을 저런 방식으로 계속 오르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롯데 월드 타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건물. 우리나라 이제 롯데 월드 타워 있는데 그 타워를 오르다가 무단 등반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등반을 해서 프랑스 경찰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몇 시간 동안 잡혀서 구금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베르 씨는 아까 인터뷰 보셨던 것처럼 70세가 돼도 저희를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전 정신, 끝없는 도전 정신은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조금 주변 사람들 가슴 철렁하게 하는 순간은 없기를 좀 안전하게 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보고만 있어도 힘이 솟는 그런 모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청소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텐데 함께 보시죠. 왜 그럴까요? 창밖을 보고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네.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모습도 꼬리가 거의 보실 수 와이퍼처럼 있는데요. 흔들리네요.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신난 이유 바로 저 청소부 때문입니다. 왜요? 청소부가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렇게 창문 틈 사이로 간식을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청소부가 타고 있는 저 트럭 소리만 들어도 꽁충꽁충 뛰면서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네. 트럭 소리만 들려도 곧장 저렇게 창문 앞으로 달려가서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모습 보니까요, 강아지들도 이 개들도 저 청소부를 기다리지만 청소부도 이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렇게 강아지가 격하게 반겨줘야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강아지들에게 귀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이 말해준 건데요. 간식을 이제 먹고 나면 꼬리를 연하게 흔든다는 거예요. 급격히 속도가 낮아지는데 다시 저 청소부들이 와서 그 소리가 들려서 간식을 주면 다시 막 꼬리를 흔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세차게 올 때랑 그렇죠. 약하게 올 때랑 같은 그다음에 거군요. 네. 어떤 간식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꼬리의 강도가 달라진다면서 귀여움의 포인트를 강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동물과 사람이 네. 교감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을 더 주인공처럼 빛나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등장인물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데 현실 속 이 커플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연장입니다. 오페라 토스카의 피날레 무대가 끝나자 출연진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는데요. 네. 공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무대가 끝난 후 또 다른 깜짝 퍼포먼스가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내 보이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같이 무대에 선 여주인공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주인공, 눈물을 보이며 감격한 표정으로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네. 함께 감격한 관객들도 지금 들리시죠? 박수갈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 이것도 혹시 오페라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도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소녀 감성 갖고 아니, 계신데요. 구순 역시. 할머니가 돼도 이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은 버릴 수가 없는데 남자 주인공이 무대에서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전 세계와 신, 여자 형제와 사촌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부모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묻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야. 아까 또 보셨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여주인공은 팔짝팔짝 뛰면서 키스를 했죠. 예, 정말 오페라보다 더 멋진 네.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저 남성 입장에서도 저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묻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양지민 변호사님, 여성분이 아니요? 하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저 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교제를 해온 사이라고 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 배우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본인은 이제 수고했다고 포옹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그 공연을 보러 와 있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가족들과 관객들 모두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축복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모두가 프로포즈의 증인이 된 만큼 앞으로 저 두 분 행복한 삶 또 꾸려가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밤을 대낮으로 만든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프랑스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밝힌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프랑스 아르잘의 한 항구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만큼 어두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빛 하나가 떨어지죠. 혹시 해가 뜨고 지는 걸 빨리 감게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스터리한 모습인데 이 강렬한 빛의 정체는 바로 별똥별이었습니다. 그래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주위가 푸른 빛으로 밝아졌다 다시 어두워지는데요. 이렇게 영롱한 별똥별 우주쇼를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야, 저런 또 별똥별은 뭐 해외 영상 통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빨리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별똥별의 특징이죠. 오래 있지 않고 금방 없어지는데 그런데 별똥별이 저 정도로 강한 빛을 내면서 크게 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게요. 어느 정도 멀리까지 봤냐면 저기 지금 현장, 저 별똥별이 떨어진 현장에 400km 떨어진 사우샘스턴에서도 저게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빛이 밝았다고 하는데 정말 저 우주쇼를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행운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순간에 소원을 빈 사람들 다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도 추석도 다가오니까 아마 저런 이 별똥별이라도 좀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